우리는 백범 김구 선생을 위대한 독립운동가, 민족의 영원한 지도자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김구 선생의 마지막. 숨결과 고독한 결단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단 한 명의 여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이 자주 호명되지 않았던 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보좌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역사의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페이지를 온몸으로 겪어내고 그 진실을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낸 김구의 마지막 증인이자 기록자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봉영. 1920년 격동의 경성에서 태어나 24세 나이에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광복 후 분열과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오직 한 길, 백범의 숭고한 유지를 보존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의 그 비극적인 총성. 지봉영은 바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의 평생은 오직 유물을 지키는 외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헌신 없이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백범 김구의 마지막은 온전히 기록될 수 없었습니다.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지봉영 여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독립운동의 또 다른 페이지, 그리고 한 여성의 숭고한 헌신이 어떻게 역사를 완성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봉영은 1920년 일제의 식민 통치가 가장 극심했던 경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그녀는 조국의 현실에 깊이 절감하며 성장했고 내면에는 뜨거운 독립의지를 품게 됩니다. 그녀는 고국을 떠나 독립운동의 중심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많은 난관 끝에 1940년대 중반 그녀는 중국 대륙 깊숙한 곳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리잡은 충칭에 도착합니다. 이는 단순히 망명이 아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독립운동에 헌신하겠다는 굳건한 결심이었습니다. 임시정부의 생활은 궁핍함 그 자체였습니다. 지봉영은 숙식을 해결하며 고된 행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독립을 향한 염원이라는 뜨거운 정신적 유대감이 존재했습니다. 1944년경 지봉영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녀는 임시정부의 수장인 백범 김구 주석의 전속 비서로 발탁됩니다. 김구 주석은 비서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매우 높았다고 전해집니다. 지봉영은 뛰어난 서무 능력과 더불어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정신적인 신뢰를 주석에게 얻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곧 김구 주석의 그림자이자 그의 모든 사상과 행적을 기록하는 내부 사료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녀가 담당했던 업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석이 국내외의 비밀 통신을 통해 주고받은 전문을 암호 해독하여 정리하고 각 단체와의 연합에 관한 중요 문서를 분류하며 독립 자금 및 군사활동에 관한 회계 장부를 꼼꼼하게 관리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기밀을 다루는 이 역할은 극도의 긴장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회고에 따르면 김구 주석은 늘 책상 앞에서 고뇌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의 오랜 망명 생활, 임시정부 내의 파벌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조국 독립 후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었습니다. 지봉영은 곁에서 주석이 얼마나 고독한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황섭 선생 등 임시정부의 핵심 동지들과 함께 지봉영은 주석의 정치적인 간적 고뇌를 함께 나누며 독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1945년 8월 마침내 광복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녀는 김구 주석의 감격과 눈물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1945년 11월 23일 김구 주석을 수행하여 조국 땅 김포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지봉영은 해방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석의 표정에서 새로운 시련에 대한 무거운 예감을 읽었습니다. 귀국 후 김구 주석은 서울 서대문의 경교장의 거처를 정하고 분열된 전국을 하나로 통합하고 자주적인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지봉영은 경교장 비서실에서 여전히 김구의 가장 핵심적인 조력자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해방 직후의 전국은 기대와 달리 피로 얼룩지고 있었습니다. 좌우 이념 대립은 격화되었고
신탁 통치 문제로 민족은 첨예하게 분열되었습니다. 김구 주석은 이 분열을 막기 위해 헌신했으나 이는 곧 국내외 세력에게 엄청난 위협과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봉영의 업무는 이전보다 더욱 긴장감을 요구했습니다. 끊임없이 도착하는 협박 편지, 암살 위협에 대한 정보 보고, 그리고 김구 주석의 남북 협상 추진에 대한 주변의 반대와 갈등까지. 그녀는 경교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긴장과 불안을 기록했습니다. 1948년 김구가 남북 협상을 위해 38선을 넘어 북으로 향했을 때 지봉영은 이 모든 과정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무거운 행보 속에서 그녀는 주석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는지, 그리고 그 결단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회고에는 김구 주석이 자주 경교장 마루에 앉아 깊은 시름에 잠겼던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모습은 지봉영에게 단순한 주군을 넘어 한 시대의 고통을 짊어진 인간적인 스승의 모습으로 각인되었습니다. 1949년 6월 26일, 그 잔인한 날이 다가옵니다. 그날 정오, 경교장 집무실에 군인 안두희가 들이닥쳤고 곧 총성이 울렸습니다. 지봉영은 바로 그 현장에 있었고 암살 직후의 처참한 상황을 온전히 목격했습니다. 김구 주석이 쓰러지고 피가 솟아나는 절망적인 순간, 그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이 비극적인 사건의 결정적인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김구 암살 후 경교장은 순식간에 혼란과 비탄에 휩싸였습니다. 정치적 파장 속에서 김구가 남긴 모든 기록과 유품들은 쉽게 사라지거나 훼손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좌절과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지봉영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슬픔을 억누르고 오직 기록을 지키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조심스럽게 챙긴 것은 김구 주석이 돌아가시던 그 순간 입고 계셨던 피 묻은 흰 두루마기, 즉 혈이었습니다. 이 옷은 김구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생생하게 증언하는 유물이었으며 동시에 분단된 조국에 대한 그의 억울한 희생을 상징했습니다. 그녀는 이 옷을 깨끗한 천에 싸서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혈의 외에도 지봉영은 김구의 친필서한, 유목, 회계장부, 임시정부 활동 사진 등 수많은 문헌 자료들을 은밀하게 수집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김구의 진정한 뜻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후세에 전달되어야 할 역사의 증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유물 보존은 목숨을 건 사투가 됩니다. 서울이 점령되고 피난민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지봉영은 짐 보따리 대신 유물 보따리를 끌어안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포탄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폭격으로 인해 유실되거나 혹은 이념적인 이유로 적대 세력에게 압수당할까 노심초사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녀는 유물을 품에 안고 산과 강을 건넙니다. 지봉영에게 이 유물들은 단순한 고인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민족의 양심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전쟁 후에도 그녀의 보존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유물을 공공기관이나 박물관에 바로 맡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국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유물이 정치적으로 오용되거나 왜곡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자신의 집 창고 깊은 곳에 습도와 해충으로부터 유물을 지키며 은밀히 관리했습니다. 이 고독한 보존의 세월 동안 그녀는 안중근 의사의 딸이자 백범의 양녀였던 안미생 등 임시정부 요인의 유가족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안녕을 묻고 백범의 정신을 공유했습니다. 지봉영은 유물을 지키는 외로운 길을 걷는 동안에도 독립운동 동지들과의 정신적 유대를 잃지 않았습니다. 지봉영의 평생 헌신은 오직 김구 주석과의 약속, 그리고 나라의 역사를 온전히 전하겠다는 사명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는 유물이 결국 빛을 보아 김구의 진정한 뜻, 즉 자주독립과 통일국가 건설의 꿈이 후대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마침내 세월이 흘러 사회가 안정되고 김구 선생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1990년대, 지봉영은 자신이 평생 목숨 걸고 지켜온 유물들을 세상에 공개하고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그녀가 기증한 유물 중에는 앞서 언급한 혈액 외에도 김구 주석이 남북 협상 시 사용했던 각종 기록물, 그리고 임시정부의 재정을 증명하는 회계장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오늘날 백범 김구기념관의 핵심 전시물이 되어 김구 선생의 마지막 생애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봉영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부분은 영원히 역사적 공백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격동의 시기에 역사의 진실을 지켜낸 사료 보존가였으며 그 자체가 독립운동의 완성 과정이었습니다. 1990년 정부는 그녀의 공로를 인정하여 건국 훈장 애족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묵묵하고 고독했던 헌신에 대한 국가의 뒤늦은 예우이자 감사였습니다. 지봉영 여사의 삶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전투적인 투쟁이나 대중연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는 기록을 지키는 펜의 독립운동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남성 중심의 서사에서 벗어나 여성들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수행한 지적이고 헌신적이며 지속적인 역할을 상징합니다. 행정과 기록 보존이라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때로는 전선에서의 투쟁보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애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 시대의 영웅을 빛나게 하고 그의 사상이 후대에 훼손 없이 전달되도록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는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지봉영 여사는 2007년 향년 8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삶은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통합이라는 김구의 꿈을 끝까지 지켜낸 가장 위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봉영 여사의 삶을 통해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뿐 아니라 묵묵히 그 진실을 지켜낸 이들의 헌신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거쳐 보존된 혈의와 기록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김구 주석의 마지막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봉영 여사는 우리에게 기록의 힘과 헌신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처럼 숨겨진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찾아내고 기록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 위대한 헌신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기억할 때 알려지지 않은 위인들의 역사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